요즘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가 계속 틀립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설날 이후에 집값 오른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나니까 대선 이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주장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 그것이 올라갈 분위기만 있었고 그렇지는 못했다는 부분이고 최근엔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또한 6월 이후에 집값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더 하락이 커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은 왜 자꾸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가 틀리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신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연 이자 3.2% 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가입할래? 얘 손실 확률 제로인데 그랬더니 그 지인이 당장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금융상품은 당연히 장기 국채 상품입니다. 손실 확률 제로고요. 이자도 지금 3% 이상 주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현재도 매력적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인생의 기회나 다름없는 좋은 금융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대신 이거 사더라. PB가 알려주는 따끈한 뉴스.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고채와 회사채 판매액이 올 5월까지 전년 대비 무려 47%가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투자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강남 상구 자산가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위험을 줄이면서 세제 혜택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자산가들이 시장 금리 상승에 국고채와 회사채 등의 매입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산 가격을 예측할 때 시중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가게는 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쌓이는 자금은요. 수익률과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주식이나 예금이나 채권,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기준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예금이나 채권의 자금이 거의 유입이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넘어서 폭등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주식과 부동산에서 자금이 예금과 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채권금리가 먼저 급등을 했어요. 올해 1월 14일 날 한국 기준금리 1.25%밖에 안 됐고 예금금리 한 1.7% 줬거든요. 그런데 3월 28일 날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름도 안 돼서 3년물 채권금리마저도 3%를 돌파해버립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린 거예요. 자, 예금금리 1.7%인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에 예민한 자산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경험이 많은 자산가들은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먼저 눈치를 챕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면 부동산도 못 버틸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버린 부동산 처분해서 이런 장기채 상품 사놓은 다음에 이자만 받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이 부분이죠. 실제 증권사 판매 통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는 채권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경제에 대해서 안다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 방법인 거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과 물가 수준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시중금리 역시도 그에 맞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강력한 긴축 이후에 다시 장기 저물가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장기간 높은 고정금리를 받는 채권 상품은 향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한 30년짜리 사놨는데 10년 뒤, 20년 뒤 시장금리가 1%대 수준인데 무려 3%대 고금리를 주는 상품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네. 그러면은
그것만큼 효자 노릇하는 게 없다 부분이죠. 게다가 중간에 매도에도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황금성도 좋아요. 자,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진정되면 저물가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3%대, 앞으로 4%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기채 상품은 분명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일반 가구에서도 최근 예금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월 11일 날 영머니 무브라에서 은행에 무려 37조 원 예금으로 돈이 몰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70조가 넘던 주식 예탁금은 61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러면서 정기예금금리가 어떤 곳은 3%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니무브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가계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갈 곳이 주식과 부동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금이나 채권에 넣을 만하다는 것을 가계에서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채권 시장이 또 한 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3년물 국채금리가 3.23%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 다시 돌파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3년물 금리가 3.23%니까 기간 프리미엄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더 높아야겠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3.53%고요. 20년물은 3.38%입니다. 20년 동안 3.38%를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점이죠. 자, 게다가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도 4%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미 대출금리는요, 이런 시장 금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금융기관 가정평균금리 4월치가 나왔는데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05%였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9%로 2020년 12월 대비해서 1.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거 3.9% 쉽게 못 받아요. 왜냐면은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금리 마진으로서는 제가 3.5%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보다 한참 높잖아요. 그럼 요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건 기본 4억인데 와, 이거 3.9%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책금리 제일 먼저 찾는 게 정책금리거든요.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금 4.25에서 4.6%예요. 못 사요 이거. 근데 이거 사람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적당하다 싶어가지고 은행 가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출금리보다 현재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현재 기준금리 1.75%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2.25%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올 연말에 기준금리 2.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5%는 당연한 거고 5% 물가 딱 뜨니까 그때부터 2.75%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던 모든 금통위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75%면은 예금금리가 3.3, 3.4 되겠죠. 그런 장기금리는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4% 수준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장기금리가 4%면요. 굳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남 초고가 아파트, 여전히 강남과 서초 똘똘한 채 괜찮다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재건축 아파트, 특히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추천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올라가니까 이거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 서초 아파트, 대표적인 압구정동 아파트 볼게요. 55억의 신고가 행진이 찍어졌죠. 4월 21일 날 기준으로 예금금리가 2%였습니다. 55억 원의 1년 예금 이자가 세후 한 9,3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연말에 되면은 정기예금 금리 못해도 한 3.3% 되거든요. 55억 원의 1년 예금 이자가 세후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월 1,280만 원이에요. 이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된다 하더라도 월세 1,200만 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히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도 동일합니다. 지금 분당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용 84제곱미터 16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10년 뒤에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 무상 제공 받는다 볼게요. 그리고 다른 선택안으로 16억 5천만 원을 1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한다 보겠습니다. 자, 10년 만기 될 때 얼마 돌려받을까요? 세후 23억 원 돌려받습니다.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를 봐야겠죠. 재건축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이거 재건축 10년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합니다. 빨라야 13년, 15년 얘기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재건축 아파트는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 재건축 사업은 올스톱돼 버려요. 그럼 얘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10년 뒤에 23억 돌려받는 채권 상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이 누가보다 더 잘 알아요. 내년에 금리가 3%대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부동산은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5월 말부터 이제서야 언론들도 집값 본격 조정오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값 별로 안 떨어졌던데요. 부동산 급락 트리거는요, 입주 물량입니다. 이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높은 기준금리가 큰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대부분 방학 때 몰려 있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급속도로 시장이 붕괴될 때 그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시세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한테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팔기만 할 때 잡으시면은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규제부터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